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방송화쌤입니다. 이제 흑공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보시면 준비된 질문은 협력자를 얻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옆에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뭐 몰라? 그랬더니 수학을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동의하나요? 웃죠?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대답하죠? 한 개만 가르쳐 줘야 되나요?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똑같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그거 하나를 풀면 10분이 다 날아가면 선생님 할 일을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실까? 그러면 A4에다가 그 질문거리를 다 자세히 이렇게 검은색으로 쓰고, 여기다 색깔 다른 걸로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오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딱 하나 A4를 맡기고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 진짜 공부하는구나. 그럼 이걸 어디다 올려줘요? 생활기록부에 올려주겠네요. 세특에다가 생기부에다도 올려줍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질문들을 다 모아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자, 보통 학교에 보면 멘티 멘토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멘티나 멘토한테 야, 나 모르겠어. 뭘 몰라? 미적 다 몰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 멘티 학생이. 이 멘티 멘토 학생도 이렇게 멘토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 이 정리한 종이를 쭈루룩 훑어보면 네가 지금 부족한 건 이 개념이야 하고 딱 관통하는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멘티 멘토 활동을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너 그냥 나 수업 안 해줘도 되니까 옆에다가 설명을 네가 추가로 더 써줘. 빨간색으로. 그러면 종이를 줘도 되겠네요. 그냥. 그러면 그걸 다 써놓은 걸 보고 다시 연구를 하면 그 학생도 도움이 되고 나도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과외를 한다고 쳐봐요. 그랬더니 자, 과외 선생님이 딱 왔더니 저 과외 해주세요 딱 했더니 너 뭐 몰라? 다 몰라요. 그럼 다 풀어주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한데, 자, 이 과외 선생님한테 내가 모르는 거, 자, 얼마 전 해보셨죠? 이렇게 문제도 보고 해설을 다 본 다음에 해설을 다 이렇게 끊어서 구간부터 읽어보고, 여기 모르겠다고 노란색으로 치고 여기다가 모르는 이유를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그 모르는 것만 쭈르륵 설명하고, 설명을 하는데 10문제를 만약에 하면 1시간, 그죠? 근데 이걸 정리를 했어요. 14개인가 1시간. 그러면 그걸 정리하는 데는 8분, 10분. 내가 모르는 거를 여기서부터 한 두세 단원을 정리했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죠. 총 요약하는 데는. 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걸 왜 모르는지를 써보고 정리하다가 보면, 어떤 학생이 그러대요?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다 없어졌대요. 써보니까. 그죠? 눈으로 모르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써보면서. 그래서 제가 적자생존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문제는 자 보세요. 이 질문을 하면서 협력자를 구하는데 이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이 질문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기다리지 않고 이 협력자가, 나보다 능력이 좋은 협력자가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고 구체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 협력자는 빠르게 보고, 자, 본인 A가 B에게 협력을 바랬으면 B는 빠르게 보고 A한테 필요한 것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A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질문 자체를 준비를 안 하고,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A라는 문제가 있어요. K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 모르겠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이 모르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를 읽어요. 첫 번째. 읽으면서 시간 쓰고, 안 읽어도 되는데. 왜? 읽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 그 학생이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추측해야 돼요. 이거 모르나? 이거 모르나? 이거 모르나? 그러니까 설명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게 잡아야 될지 좁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3번. 그렇게 해서 요거 답은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거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것까지 알아야 다음에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를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차라리 콕 찍어서 요거를 물어봤으면 요거를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이걸 보너스로 설명을 해주면 더 많이 발전하는지. 또 4번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까 학생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냥 모른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계가 여기면 여기까지는 본인이 공부하는 거고 이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이걸 다 해요, 선생님. 그랬더니 설명 잘한다. 나 아는 건데 잘 알려주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여기 넘어가는 건데. 자, 5번. 그렇게 해서 이 질문 자체를 정리를 해놓으면 이 질문이 오답 정리가 돼서 이렇게 계속 모여져요. 이게 누적돼요. 그럼 그 누적된 것을 정리해서 다시 암기할 수 있고, 암기하면 이런 유형을 다시 틀리지 않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이란 질문은 무엇이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꼭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질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자, 그래요. 이렇게 틀린 거 1, 2, 3, 4, 5번이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 문제를 모르면 문제의 이 구절이 이게 낯설다. 내가 2번이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골랐는데 그런데 틀렸다.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거는 이해가 됐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자, 5번은 내가 이걸 못 찾아냈는데 이 해설을 보니까 알겠다. 그런데 이거를 시험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자, 이런 질문이 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 또 두 번째, 이 책을 목차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목차를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 써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방법 책을 보고 제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계획표를 짜놨는데 이 계획이 괜찮습니까? 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방법. 자, 제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정리된 프린트나 참고 자료가 없을까요? 하는 방법. 자, 제가 이걸 문제를 하루에 몇 개씩 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것도 질문. 자, 제가 이거랑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효율적일까요? 라는 방법까지 질문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 이거를 하는데 여기에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참고서 한번 봐도 수능이나 내신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실 게 없어. 아니면 이거를 해. 제가 이거를 책을 끝냈는데 그 다음번에 선생님 추천해 주실 책 없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처럼 이제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뭐라고요? A4에다 정리를 하든지 노트에 정리를 해서 선생님 질문 노트에서 선생님한테 맡겨놔도 되거든. 질문 노트에다가 다 써놓으면 선생님이 글로 이렇게 몇 자를 써주시잖아. 그러면 이거 자체를 잘했다고 선생님이 나중에 기록을 해주시겠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속도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한계를 공부를 해서 이 한계를 다 정리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가 질문하는 내가 도움 협력을 원하는 이 비들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이 가장 편하게 빠르게 나에게 많은 것을 핵심이 되는 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꼭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을 활용하면 선생님이 지겹지 않죠. 왜? 지금 답변을 해주고도 싶은데 안 해주면 찜찜한데 애가 써놓고 딱 갔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준비된 질문, 협력자를 만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흑공 9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